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1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상호 씨 잘 지냈습니까? 열심히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이러고 보냈습니다. 상호 씨는 월 초가 바쁘군요. 맞아요. 어떤 회사들은 또 월말이 또 바쁜 회사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월말. 그렇죠. 네, 정리해야 되니까 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 광학식 뷰파인더, 전자식 뷰파인더, 하이브리드 뷰파인더. 네. 이게 뭐 어떤 건지를 그냥 간략하게나마 장단점들 그런 거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왜 준비하게 됐냐면 일전에 저희가 그 후지 X100 방송이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해서 그런가? 그래갖고 아예 그럼 요거를 따로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마련된 방송이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저는 왜 그랬냐면 저는 이건 대부분 그냥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X100 시리즈가 지금 여섯 번째 시리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알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학식 뷰파인더 뭐고 전자식 뷰파인더 뭐고 얘는 또 뭐야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정보를 저희는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요 얘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사진이 OVF라 그래요, 보통. 이게 뭐냐면 옵티컬 뷰파인더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광학식 뷰파인더인데 얘는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냐면요. 실제 투과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광학식 뷰파인더를 주로 채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는 전부 다죠. 필름 카메라에 들어있는 뷰파인더는 전부 다 광학식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도 DSLR 미러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에 거의 다. 그 다음에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 대표적인 게 저번에 방송해드렸던 후지 X100 그쪽에. 그 다음에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 RF 렌즈 파인더 카메라. 쉽게 말씀드려서 라이카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참 그 광학식 뷰파인더고 그다음에 라이카에서 디지털 카메라도 M 마운트 카메라들은 뒤에 액정 있죠. 그거를 우리가 그걸 파인더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볼 수 있는 파인더는 광학식 뷰파인더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지연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포츠라든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에서 따라가면서 찍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전자식 뷰파인더는 그 시간차가 조금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거 우리가 찍을 때 피사체를 보잖아요. 그거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뭐 디카든 필름 카메라든 완전 기계식이 아닌 이상은 디카는 뭐 100%고요.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광학식 뷰파인더를 채용한 카메라들은 배터리 소모가 뷰파인더 때문에 생기는 일은 없다. 근데 의외로 그 뷰파인더를 보면서 전자식에서는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색감, 밝기, 대비 등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자식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전체 시야율이 다를 수 있다. 시야율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찍히는 부분하고 파인더로 보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광학식은 시야율이 100%인 것도 있죠. 보이는 것만큼 찍히는 그대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플래그십 카메라, 고급 프로들 지향적으로 만든 최상위 카메라에서는 시야율이 100%인데 그렇지 않은 카메라들은 대략적으로 95% 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대충 아무리 안 돼도 93, 95 그 사이에서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실제로 찍히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오고요. 단점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 단점이 크게 이제 정보 표시하는 것들이 전자식 뷰파인더에 비해서 좀 정보 표시량이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시야율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으로 오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EVF라고 그래갖고 일렉트로닉 뷰파인더 약자, 전자식 뷰파인더죠. 그래갖고 얘는 가장 큰 이제 광학식하고 장점 단점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장점이 실시간 정보 표시, 노출, 뭐 화이트 밸런스, 셔터, 뭐 히스토그램 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파인더 안에 표시를 해줄 수 있다. 하다못해 필름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 필터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얘 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조도 어두운 데서 촬영 장면이 광학식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두운 데서는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거나 피사체를 관찰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전자식 뷰파인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인다. 저조도에서도 잘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도에서는 전자식 뷰파인더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초점 맞출 때도 아까 광학식에서는 어두운 데서 우리가 이제 야경 같은 거 찍어보면 알거든요. 또는 굉장히 어두운 데서 찍어보면 알겠지만 초점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AF가 된다 하더라도 성능이 좀 저하가 되겠죠. 그런데 전자식 뷰파인더에서는 초점 맞출 때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포커스 피킹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통해서 초점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특히나 꼭 어두운 부분만이 아니고 매크로 촬영 있죠. 네. 정밀하게 촬영할 때 그랬을 때도 요것들은 굉장히 편한 기능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광학식 뷰파인더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건데 얘는 의외로 배터리 소모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그 액정 꺼놓으면 되잖아. 뒤에 LCD 화면 그거 꺼놓으면 배터리 소모 없잖아. 근데 EVF 이 전자식 뷰파인더는 그 액정에 있는 걸 그대로 파인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파인더를 꺼놓는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 이런 것들에서 반응의 지연 시간이 좀 딜레이가 있죠.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포츠 사진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광학식 뷰파인더보다는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하나의 단점이고 예전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전자식 뷰파인더를. 뭐냐 하면은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색깔도 쉽게 얘기해서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우리 광학식은 그대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애가 이상한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막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전자식 뷰파인더를 접했을 때는 막 지글지글 끊는다고 그래야 되나? 맞아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뭐 니콘을 예를 들어 드리면 뭐 Z6 예. 그때 나왔을 때부터는 내가 그걸 보고 이거 괜찮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써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연 시간은 아직도 존재를 하지만 그런 뭐 해상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색깔이 너무 이상하다라든가 그거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뭐 광학시랑 뭐 1대1로 비교하면야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서 이제 못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카메라들에 주로 채용이 되어 있냐 하면 미러리스죠. 미러리스. 미러리스하고 이제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RX100, 소니 RX100.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갖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필름 시절 때부터 아마 사진을 해오셨던 분들은 광학식 뷰파인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요즘은 또 미러리스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대세가 아니라 뭐 이제 굳혀졌어요. 모든 게 다 미러리스이지.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 외에 굉장히 편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다음 크기부터 시작했고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번에 후지 X100 6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뷰파인더인데 거기는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광학식 뷰파인더 그다음에 스위치 조작 한 번 조작함으로써 전자식 뷰파인더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식 뷰파인더와 광학식 뷰파인더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뷰파인더 그게 하이브리드 뷰파인더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면 모든 카메라를 다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단가가 그러기에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후지의 X100 시리즈, 그 다음에 특히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F100 6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은 하이브리드 뷰파인더가 채용되어 있어갖고 굉장히 그게 그 카메라를 큰 장점이자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광학식 뷰파인더, 전자식 뷰파인더 그 부분의 장단점들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는 뭐 말 그대로 두 개가 같이 병행하니까 두 개가 있으면 다 좋긴 하지만 이제 단가의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 간단하게 그냥 뭐 소개시켜 드렸다기보다는 읽어 드렸어요.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네,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선택하는데 한 번 정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들어서의 전자식 뷰파인더, 일렉트로닉 뷰파인더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러리스를 안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씨는 어때요? 두 개 다 써보면은 저요? 두 개 다 갖고 있잖아요.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OVF랑 EVF의 장점, 단점들을 조금 뼈저리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미러리스 이후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좀 입문을 했기 때문에 EVF를 주로 사용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자연스러운데 그러다가 이제 라이카나 뭐 필름 카메라를 쓰면서 이제 OVF를 써보니까 확실히 야간에는 찍기가 힘들긴 한데 낮에 맞아요. 찍었을 때는 보이는 그대로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M10 얘가 대표적인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DSLR 카메라, 디지털에서도 예, DSLR 카메라들은 다 그냥 광학식 뷰파인더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리계 연동식의 개념이죠. 미러리스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얘는 미러리스하고 거리계 연동식은 물론 둘 다 미러가 없더라도 미러리스에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쓰기는 쓰죠. 얘도 쓰니까. 네. 그런데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이제 개념이 약간은 다른 좀 거예요. 다르긴 미러리스하고. 하죠. 예. 그리고 라이카는 이게 대표적으로 광학식 뷰파인더거든요. 근데 요거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두 개 가지고 온 거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OVF의 장점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전자식 파인더 같은 경우도 아까 선생님께서 그 Z6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Z6 이후로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EVF도 선명해졌다라고 했다 보니까 저도 이제 Z6-2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체감이 많이 됐어요. 이전에는 좀 그런 플래그십 바디가 아니라 조금 보급기 네네네, 이런 걸 보급기. 사용했을 때 후지필름 E3 아마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썼을 때는 진짜 중간중간 끊김도 많았고 조금 이거 불편한데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Z6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Z6부터 그걸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원시원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EVF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조명 써가지고 촬영하잖아요. 그럴 때는 OVF는 또 그걸 못 맞추겠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어둡고 조명만 쓰다 보니까 저조도에서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있는 그대로를 보이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매뉴얼 렌즈들 오토포커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더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장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만 이번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